네. 분명히 제가 예상하건데 오늘 이 관련 대북 관련 섹터 굉장히 질문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4월 말부터 계속 대북 관련 이슈를 이야기해서 관련 종목들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 제가 다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GS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올 초부터 건설주 이야기를 하면서 GS건설을 저는 오히려 탑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근데 이제 매수를 굉장히 늦게 하셨네요. 51,600원에 20% 1분기 실적 좋고 대북 수혜주라고 매수했는데 목표가가 얼마나 적당할까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대북 관련주를 하실 때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 하면 힘들고 변동성이 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대북 관련주를 안 하면 또 시장에서 수익률을 또 따라가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대북 관련주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기는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큰 구간이니까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GS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건설주, 대형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아닌 GS건설을 언급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북 관련 종목을 하실 때는 단순히 모멘텀만 있는 종목을 하셔서는 좀 힘들 겁니다. 물론 대북 관련주를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판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만약에 이 판이 깨져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어떤 거라든 다 급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뭐 혹시라도 그렇게 나오면 손절이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한 판이 어쨌든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6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전까지는 흐름은 좋아질 것,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종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승은 나올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섣불리 매수를 했다가 뭐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1, 2% 빠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흐름이 조금만 안 좋아도 빠지면 막 10%씩 빠질 거고요. 오늘 또 GS건설 이 시총이 3조 원이 넘는 종목이 지금 7%씩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빠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못 견뎌서 손절 딱 치고 나오면 그 다음에 오를 때는 또 어떻게 오르나요? 막 20%씩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응은 할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모멘텀만 있는 종목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실 거라면 버틸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해 두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20%시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GS건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대북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대형 건설사 중에서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올 겁니다. 사상 최대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2018년 이후에, 그러니까 해외 쪽 리스크, 해외 매출에 대한 부실 우려감이 나오고 그 이후에 최대 매출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GS건설이 대형 건설사 중에서 어쨌든 가장 많이 해외 쪽 불확실성을 털어낸 종목입니다. 털어낸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북 관련 이슈가 아니라도 원래 이 종목 같은 거 올라왔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추가 매수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대북 관련 이슈가 모멘텀이 약하고 그래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더 들고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비중이 너무 많아요. 20%의 추가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자, 전략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21선까지는 버텨보세요. 21선까지는 버텨보시고요. 만약에 21선이 혹시라도 깨진다면 그러면 절반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절반을 매도하시고 21선이 깨진다면 결국엔 4만원 수준까지 하락까지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4만원까지 내려가면 이거는 대북 이슈가 아니라도 없더라도 이 가격까지 오면 쌉니다. 그러면 이때는 다시 팔았던 물량 그때는 다시 매수를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4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십시오. 그냥 들고 가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대북 관련 프리미엄을 제외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북 관련 모멘텀은 제외, 프리미엄은 제외하고 원래 실적, 예상 실적 기준으로 시장에서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기준의 가격은 6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목표가는 6만원 정도로 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